여러분들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노래방에 갈 때면 늘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나니 그것이 바로 나의 열등감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잘은 아니지만 악기 다루는 것을 좋아하고 음악을 듣는 것도 좋아하지만 부르는 것은 영 파일합니다. 그래서인지 악기도 관악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공개된 홀에서 지인들과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하던 분이 제 음폭을 판단하고 신속하게 음정을 조정해 준 덕분에 난생 처음으로 편안하게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등감이라는 단어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힐링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YTN 사이언스가 제작하여 2014년 10월 20일에 유튜브로 업로드한 콘텐츠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열등감을 다스리면 인생이 풀린다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시영 박사와 심리 전문가 김경일 교수가 전문가로 출연하여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 보따리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줍니다. 이 콘텐츠의 길이 또한 약 48분 정도이지만 수업과 관련된 내용만 엄선하여 30분 정도로 압축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어떻게 열등감을 느끼시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진 다음 이 콘텐츠를 시청해 보기 바랍니다. 아니면 모두 시청한 다음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열등감이다. 다만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하다라는 멘트가 저에게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짧은 감은 열등감이고 가장 맛있는 감은 자신감이다라는 코믹한 비유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였던 에리너 루즈벨트가 남겼다는 말,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콘텐츠를 시청해 보도록 할까요? 누구나 열등감은 가지기 마련인데요. 과도한 열등감으로 위축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열등감을 느낄까요? 열등감의 특징과 종류를 살펴보고 인간이 가진 다양한 콤플렉스와 열등감을 극복하는 방법까지. 잘 다스리면 인생이 술술 풀리는 열등감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열등감을 다스리면 인생이 풀린다. 하지만 사실 인간 중에 열등감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나 싶거든요. 컴플렉스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열등감과 컴플렉스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하나요? 이제 개념적으로는 조금 다릅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있죠. 네. 그러나 열등감이 있다고 누구나 다 열등 컴플렉스를 갖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게 컴플렉스는 좀 더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이 신경증적인 그래서 이 열등 컴플렉스 그러면 벌써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한다거나 안 그러면 뭐 굉장히 아주 폭력적으로 일부러 더 딴짓을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사회적인 부적응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컴플렉스는 때로는 뭐 끔찍한 범죄도 저지른다든가 아주 무서운 거고, 그리고 열등감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있죠. 나도 있으니까 누가 없겠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 개념상 조금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열등감을 잘 다스려서 컴플렉스로까지는 번지지 않게끔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부분과 연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은 누구신가요? 오늘은 김경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무래도 좀 심리학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열등감, 열등 컴플렉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사실 인간이라면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당연히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감을 사회심리학적 현상으로 풀어본다면 어떨까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이상적으로 혹은 괜찮다고 혹은 참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대상이나 아니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나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게도 되고 자기 자신한테 화도 나겠죠.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을 다 우리 통칭해서 이제 열등감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열등감이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감정이라면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제때 해소를 못하게 돼서 이게 일종의 중증 질환처럼 이게 변하게 되면 그게 아마 컴플렉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인간에게 열등감은 당연하지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잘 다스려야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뇌과학적으로 궁금합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이 뇌 어느 부분에서 생기는 거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나요? 예. 이제 열등감도 감정 상태니까 네. 이제 1차적으로 변연계에서 생깁니다. 그리 가령 불안이라든가 걱정, 두려움 같은 이런 일련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사실은 열등감을 자극하는 또 열등감과 거의 뭐 같은 의미로도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 뜀틀을 넘는 유치원 아이들이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아예 뛰지를 못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아, 나는 뭐 운동 소질이 없어 안 돼. 나는 뭐 키가 작아서 안 돼. 나는 저거 한번 해본 경험도 없어 안 돼. 그리고 전부 안 돼, 안 돼. 그렇게 두렵기만 하고 벌벌 떨고 결국 못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라는 것은 이 변연계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전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이 전두엽에 자꾸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결정자는 뛰느냐 안 뛰느냐 이건 전두엽이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두엽이 아유 그래 아유 그러면 하지 말자 굉장히 위험해 이렇게 되면은 결국 못 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변연계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전두엽에다가 자꾸 피드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야 너 지난번에도 했잖아 왜 그 정도 가지고 다치지 않아 괜찮아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은 정말 우리가 이 해볼 의욕 호르몬이라든가 또 해볼 공격적인 약간은 공격적인 노르아드레날린이라든가 이제 이런 소위 발동하는 이런 흥분하고 의욕을 돋우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반대로 열등감이 있으면은 그런 호르몬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용기가 안 나죠. 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변연계 감정, 이 열등감이라는 감정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전두엽을 정말 오히려 컨트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두엽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한번 뛰어볼까 말까 이거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아래에 있는 이 변연계의 열등감 이것이 이제 전두엽의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겁니다. 열폭이라고 해서 신조어가 있어요. 열등감이 폭발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만큼 열등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누가 이 심리적인 요인, 이 단어를 발견을 하고 사용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 열등감이라는 개념을 심리적으로 처음 연구한 사람들은 뭐 많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이 아들러의 설명을 생각해 보면 참 재미있는 그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그 이미지와 나와의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멀고요. 그러면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 거리만큼 내가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들을 어떻게 내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퇴보하기도 하고 사람이 발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학점을 받는 친구가 있고 나는 C 학점을 받는데 그러면 A 학점을 받고자 하는 목표가 더 분명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쟤는 왜 A 학점을 받는데 나는 C를 받을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들만 계속 느끼게 되고 하면 뭐 시기라든가 질투, 심지어는 자학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안 좋은 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한다면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시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간이라면 당연히 느끼는 건데 이 열등감을 우리가 어떻게 만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발전과 퇴보가 양자기로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네.
어떤 학생은 같이 내가 뭐 C학점을 받았어도 나 한 번 더 잘해야지라고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남을 무조건 시기하고 질투하는 쪽으로 발현된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과연 이 열등감을 누군가는 심하고 누군가는 좀 적게 나타난다면 성장 과정상의 이 열등감에 심한 열등감을 만드는 요인이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열등감이 심한 그 성인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을 좀 살펴보면 그 자기 의지와는 무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른바 좌절을 많이 경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좌절이라는 걸 이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쥐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과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전기 충격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이 처벌을 피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면 무기력해지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겠죠. 네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쥐를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아주 안전한 곳에 옮겨놔도 쥐가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변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을 내가 변화하려고 하는 의지와 결부시키지 못하면 이제 안 좋은 곳으로 가고 도태되고 퇴보한다라고 봤을 때 그 안 움직이고 노력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무엇이 만드냐? 상당 부분 그 이전에 겪었던 그 좌절 혹은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성장 과정에서 좀 있지 않을까 추정이 되죠. 네. 역시 이제 그 부모의 무관심이 네. 아이들의 열등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뭐 조금이라도 잘했으면은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고 바로바로. 그러면 이제 점점 도파민도 나오면서 뇌과학적으로 보면 의욕 호르몬이 나오고 네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좋고 그러면 칭찬도 듣고 이제 이런 소위 순환이 계속이 되는데 부모가 뭐 정말 식구도 가고 무관심하게 그냥 버려두면은 아이들이 해볼 의욕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적에 부모님들의 양육 태도도 아이들이 열등감을 갖게 하느냐 혹은 또 그것 때문에 콤플렉스로 작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 좋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육아를 하면서 아이에게 열등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어떤 부모가 내 아이 열등감 만들어야지 하고서는 교육을 시키고 훈육을 시키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방식을 하게 되고 아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이 자라나는 걸 텐데 그럼 열등감이 좀 이미 많이 생긴 아이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좀 내 아이를 좀 신경 써서 육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나요? 이 열등감이 심한 아이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좋은 것이라든가 아니면 나만의 특징을 찾는 것보다는 네. 이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가 비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쟤보다 혹은 옆집에 있는 친구보다 혹은 누구보다라고 하는 이 비교가 시작되는 그 순간에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아주 단순한 저 친구는 빨간 옷을 입었네 오늘 너는 녹색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혀 뭐 중립적인 그런 비교의 말을 들었을 때도 굉장히 심한 그런 반응을 보이거나 욱하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그런데 그런 반응들은 다시금 아무 이유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로부터 또 혼나고 또 처벌받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네, 이런 악순환이 이제 열등감이 이제 잘못 이제 우리가 핸들링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비교를 하고 그런 아이들의 질투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김 교수 이야기처럼 자꾸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게 작은 일에도 질투를 하고 그런 아이들은 괜히 그 아이를 중상모략하고 못 살게 하는 실제로 요즘 그 인터넷에 떠도는 보면은 정말 괜찮은 아이를 괜히 중상모략을 하고 엉뚱한 정말 누명을 덮어씌우고 그런 게 전부 다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은 사회적으로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질투가 계속 끄집어 내리려 그러니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미국 서구 사람들은 개인주의거든요. 그래, 넌 너고 난 나고. 너는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나고 여자친구가 많은 대신에 나는 그 대신에 뭐 노래를 잘하고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하는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아주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 시기, 모함, 중상, 모략 뭐 어느 나라 사람이 없겠습니까만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남이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왜냐면 자기 열등감이 자극이 되니까.
그거 자꾸 끌고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영웅을 키우질 않습니다. 네. 열등감에 대해서 쭉 개념과 함께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우리들은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내 열등감을 좀 바로 봤을 때 열등감을 개선할 수 있고 내 마음가짐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거리로 나가봤어요. 어떤 열등감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직접 들어봤는데요. 함께 영상 보시죠. 누구나 열등감과 콤플렉스에 시달리기 마련이죠. 때로는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잡혀 정신적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은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을까요? 동족에 대해 비교당할 때라든지 키가 작다고 놀림을 당하거나 소외되거나 그럴 때 혼화진 거 콤플렉스예요. 저마다 각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못 미친다는 거에 짜증이 나고 열등감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게 큰 것 같아요. 열등감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심리학자 맥스웰 몰치에 의하면 90% 이상의 사람들이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이 있죠. 타인의 척도, 남들의 시선에 갇혀 살면 열등감에 빠져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부심을 찾는 것이 진정 행복해지는 길이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하지만 이 열등감이 나만 열등감이지 남들이 봤을 때는 전혀 열등감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또 열등감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걸 가지고 잘 극복해서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고요. 긍정적인 발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 열등감을 건강한 열등감,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병적인 열등감, 열등 컴플렉스도 일종의 병적인 열등감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열등감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 잘한다는 게 또 공부를 한다는 게 우리가 성숙을 하고 성장한다는 게 뭐냐, 발전하는 거, 이게 전부 다가 열등감이 바탕이 돼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되겠다 하는 노력의 과정이, 그게 바로 열등감을 정말 건강하게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면은 정말 이 열등감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은 뭐 이게 안 되면은 모든 게 안 되는 것처럼, 예, 나는 뭐 키가 작으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참 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또 그 대신에 척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척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가 열등한 걸 감추기 위해서 우월한 척 하는 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일종의 허세죠, 사실은요. 그게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걸 괜히 숨기려거나 그러지 말고 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 저는 이게 정말 건강한 열등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쭉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요. 이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열등감이 심각해져서 여러 가지 컴플렉스로 발현이 되고 여러 가지 병적인 증상까지 이어지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 말고도요, 다양한 컴플렉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열등감이 심각해져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인간이 지닌 콤플렉스는 사회가 변화하면서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콤플렉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콜레트 다울링의 저서에서 등장한 용어로 계모에게 학대당하던 아가씨가 왕자와 결혼하는 내용의 동화 신데렐라에서 비롯됐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립할 자신이 없는 여성이 마치 신데렐라처럼 인생을 변화시켜줄 왕자님을 고대하는 여성의 의존 심리를 뜻하는 말이죠. 아도니스 콤플렉스는 남성들도 외모를 중시하게 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요. 지나치게 자신의 외모에 신경 쓰는 남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그리스 신화 속 아도니스의 이름에서 비롯됐는데요. 남성 사회의 외모 중시 풍조나 외모에 집착하는 남성의 강박관념을 일컫는 의학 용어로도 쓰입니다. 슈퍼맨, 슈퍼우먼 콤플렉스는 어떤 것도 실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기인합니다. 현대인은 가정과 직장에서 다양한 이름과 역할을 갖고 살아가는데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욕구가 강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의식이 지나칠 경우 이런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피터팬 콤플렉스는 동화 속의 피터팬처럼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하는 남성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인데요. 책임감이 없고 항상 불안해하며 현실에서 도망쳐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드는 경향을 보입니다. 착한 아이 콤플렉스는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내면의 욕구를 억압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자신이 타인에게 착하게 행동하는지 또 타인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계속 눈치를 보며 확인하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느낌이나 욕구는 억눌러 무시하므로 내면은 위축돼 있고 우울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나르시스 콤플렉스는 그리스 신화 속 나르시스가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 결국 강물에 빠져 죽게 되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일종의 자두취 현상으로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과대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콤플렉스를 살펴봤는데요.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지구상에는 별별 콤플렉스가 많이 존재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요. 열등감이 이렇게 다양하게 발현이 되나 싶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를 잘만 이용을 하면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데 잘못하다면, 잘못 관리하다 보면은 이 열등감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 또 내 자신을 스스로 좀먹는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 열등감 어떻게 다스려야 하고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 그게 제일 지금 키포인트거든요. 이제 열등감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이 사실은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것 그렇게 같아요. 느끼는 네네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바뀌면은 얼마든지 이 열등감이 우울감으로 바뀌어요. 건전한 우울감. 아까 이야기했던 병적인 뭐 안 그러면서도 그런 척하는 허세 부리는 거 허세가 말고. 아니고 정말 내가 오히려 열등감이 나를 밀어주는 힘이 될 수 있다. 이렇게만 믿을 수 있다면은 그게 아주 참 좋은데 그게 문제는 그런 이제 건강한 열등감 대신에 소위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열등 컴플렉스라는 것은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열등하다는 거를 자꾸 부인을 하는 겁니다. 예. 이걸 인정을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예, 열등감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걸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내가 열등하지 않다 하는 반동 형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월한 척하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정말 컴플렉스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그런다고 그게 무슨 자기 열등감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열등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 대신에 딴짓을 괜히 엉뚱한 데 가서 폭발한다든가 술을 마시고 딴짓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점점 열등 컴플렉스를 깊게 하는 것이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한 열등감. 이것은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걸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건강한 방어 기제가 발달이 돼야 됩니다. 예. 사실 심리학과 교수님이시니까 항상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인간의 심리라는 거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 내가 그게 불편하고 내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럼 이렇게 열등감에 대처하는 자세 어떻게 해야 해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혹은 네. 이제 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때 일기를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좀 지나고 보면 사실은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을까라고 생각될 때가 꽤 있죠. 그렇죠. 많죠. 네. 사실은 내가 만약에 뭐 나의 외모 혹은 뭐 아니면 나의 다른 능력 때문에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나중에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전혀 다른 곳에서 내가 내 능력이 발휘되고 그 발휘된 능력으로 내 존재감을 찾을 때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의 열등감이 치유된다기보다는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왜 굉장히 작은 키로 제 주위에도 저희가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작은 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뛰어난 제 친구의
뛰어난 요리 능력을 능력. 평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요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해졌지 내가 키가 작느냐가 중요해지는 게 아니게 된 셈이죠. 그래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우리가 거기서 무언가를 뭐 극복하려는 만회하거나 게 아니라. 극복하려고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제 키 같은 경우, 그렇죠? 외모 같은 경우는 참기 힘든 경우가 많죠.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의외의 경우에서 열등감이 해소된다기보다는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사회적인 성공의 잣대가 좀 다양화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성공의 잣대가 대부분 돈과 외모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최고의 요리사, 저 사람은 최고의 전기 수리 기술자, 저 사람은 정말 어떤 능력에서 또 뭐 대단한 사람, 이런 식으로 질적으로 다른 능력들에 대해서 각자가 다 존중받는 성공이 아니라 돈 많아? 돈 없어. 잘생겼어? 못생겼어. 이렇게 하는 몇 가지 안 되는 성공의 잣대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종목이 몇 개 안 되는데 다 뛰어들어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승리자는 몇 명 없고 다 패배자거든요. 근데 종목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으면 승리자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만큼 열등감을 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의 잣대를 좀 많이 풀어서 좀 유연성 있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 부분 스스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열등감을 스스로 치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뭐 스스로 자가 치유하는 방법, 또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까지 쭉 짚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적으로 열등 컴플렉스를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정신과가 필요한 거잖아요. 정신과도 그렇고 물론 이제 심리 치료도 네네. 받아야 되고요. 또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이 왜곡된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한마디만 딱 하면 그러고 딱 깨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거짓말 같은.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일단 한번 받아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에서도 물론 이게 이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그러나 열등감 그 자체가 약물 치료로 고쳐지는 건 아니고 열등감에서 빚어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으면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제 우울증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이제 그런 이제 부작용, 열등감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리 약물 치료를 하면은 한결 좋아지고 그 부작용이 좋아지면은 열등감도 좀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런 수순도 필요합니다. 결국 열등감을 극복하는 중요한 키는요.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영상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인생에서 가장 떫은 감은 열등감이고 가장 맛 좋은 감은 자신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열등감.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 엘리너는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죠. 열등감은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할 뿐이지 누구도 강요하는 것은 아닌데요. 열등감을 느끼는 부분을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하기 위해 애쓴다면 언젠가는 자신의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열등감을 유발하는 콤플렉스를 바로 봐야 하는데요. 열등감을 부정하지 말고 열등감의 원인을 찾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스스로의 일상에 자신을 갖고 노력하다 보면 열등감이 생길 틈이 없겠죠. 또 작고 사소하더라도 자신의 장점을 찾아보세요. 끊임없이 장점을 찾다 보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긍정적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애쓰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열등감이 쌓일 수 있는데요.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삶에 대한 만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서 타인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선행을 베풀 때 행복감이 배가 된다고 하죠.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비교 기준을 남으로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 자신을 판단하면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해지는데요. 삶의 비교 기준을 자신으로 삼아 과거의 나보다 어제보다 더 나아지도록 노력해보세요. 끝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건 남이 아니라 남과 나를 비교하는 나 자신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을 괴롭힐 필요가 없었다. 누가 시험을 잘 보고 누가 바느질을 잘하는 능력은 잴 수 있어도 사람 자체를 잴 수는 없다. 비교할 수도 없다. 남과 비교해 자신을 한심해하고 괜히 마음 조급해할 필요도 없는 거였다. 누구든 자신만의 역사를 가지고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는 거니까. 자, 지금까지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봤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겐 당연히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감, 또 사회적으로는 또 열등감이 많이 좀 요즘에 퍼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끝으로 시청자들께 열등감 이렇게 싸워라, 열등감 이렇게 극복해라, 마지막 멘트 해주시죠. 내가 정말 열등감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에 관련된 얘기들을 10년, 2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사실 내가 왜 고민을 했을까라고 하면서 스스로 좀 웃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무나도 힘들게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혹은 상황이 바뀌면 사실은 크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을 가능성들이 크거든요.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가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 내가 못 만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나시고 그다음에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시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치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교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이야기 같은데 제가 어릴 적에 별명이 코가 크다고 뭐 양코, 뭐 코주부, 뭐 그런 별명이 그 계통의 별명은 너무나 싫었고 내가 아마 요새 같은 우리 엄마를 졸라가지고 성형수술을 했을 거야.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코 때문에 미남이라는 소리도 듣고 요즘은 이 코 큰 것도 여기 코 있는 서구형 얼굴이 유행이니까요. 요즘은 이게 정말 참 내 미천이기도 한데 이 아이덴티티에 그때 만약에 수술을 했다면 큰일 날 뻔했죠. 그때는 성형수술도 물론 없었어요. 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은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굉장히 우수한 이제 이런 걸로도 우리가 판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다.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너무 열등감 하는 거를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인생은 길다. 지금은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인생이니까 그렇게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자 하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네. 아주 작은 마음가짐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열등감이 다시 그 사람의 자신감이 될 수도 있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등감에 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박사님, 오늘은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예. 사실 이 열등감에 특효 처방전이 어떤 게 있나 저는 사실 궁금했거든요. 예. 오늘은 이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라.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뭐가 좀 부족한 데가 있죠. 그래서 뭐 인간이 더 재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열등감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고 또 열등 컴플렉스로 이게 문제가 되면은 정말 때로는 사람을 뭐 엄청난 사회적인 불구로 만들 수도 있고 심지어 자살을 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내가 있는 그대로 이제 키 작은 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 아들러라는 학자는 그 점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을 원동력으로 해서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오히려 그게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 작은 거를 콤플렉스로 연결하지 말고 이것을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해석을 하면은 가령 키 작은 대신에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가 혹은 또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그걸 보상을 할 수 있으면은 정말 이게 바로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열등감 극복하는데 좋은 처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나를 나 자신 그대로 바라보고 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 자신을 100% 만족하고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건강하게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좀 받아들이고 그것을 100점 만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바로 100점짜리 사람,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주영 박사의 브레인 특허 처방전이었습니다.